네, 구치소까지 덮친 코로나 무서워요. 코로나 영원히 갈 수도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코로나19 지금 구치소에서까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먼저 관련 목소리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듣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 하지 않아야 될 단어는 방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코로나19의 무서움을 저희 방역 당국자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호시탐탐 우리의 빈틈 그리고 방심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당장 이번 주 또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시면 역시 검사를 받고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치소에까지 코로나가 번졌다 이겁니다. 재판들도 줄줄이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요. 교도관 A씨 28살 남성인데 지난 9일에 결혼식장을 방문한 겁니다. 그런데 동행자 중 한 명이 확진을 판정을 받았다. 이 소식을 듣고 본인이 교도소에 보고 후에 검사를 받았더니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교도관 A씨는 11일부터 13일까지 수용자 253명, 직원 20명 등 접촉을 했는데요. 이 중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도 함께 있어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코로나 소식은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살펴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 구치소에서까지 지금 확진자가 나왔다? 글쎄요, 신 교수 보시기에는 이 구치소 확진자는 또 지금 우리 이태원 클럽하고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구치소도 또한 그런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우려스러운 공간입니다. 네. 생활을 같이 하고 있고 또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접촉자 수가 있을 때 실제로 구치소 내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방적인 조치를 했느냐에 따라서 네. 이 250여 명 이상의 대상자들이 네. 확진이 될 것인가 아닐 건가의 여부가 판가름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사방 운영자 이 조주빈도 이 지금 교도관과 어쨌든 접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저 교도관의 확진에 따라서 재판도 다 지금 스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 교도관의 확진은 신 교수 보시기에는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단순히 교도관의 확진이 아닌 그 파급돼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범위가 넓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좀 걱정이죠. 예, 우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수용시설이나 집단시설에서의 그동안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감염 관리가 얼마나 잘 됐는지 예.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예. 그만큼 이렇게 노출된 시점에서의 2주간의 그 확진자들에 대한 자가격리나 이런 검사들이나 치료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참 구치소에서 이제 교도관까지 확진자가 나왔고 그러면은 이제 보세요. 이태원 클럽발의 이 지금 코로나가 사실 걱정이잖아요. 근데 김 기자,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 걱정이 크실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태원 클럽에 갔던 사람들이 만약에 함께 감염 우려가 있다면 빨리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검사를 받게 하고 뭔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태원 클럽 방문자 5,500여 명 중에 현재까지 한 2,500여 명이 아직까지도 연락도 안 되고 찾지도 못하고 아이쿠야, 있다고 합니다. 아이쿠야. 그래서 방역 당국이 카드 결제 내역이라든지 CCTV 분석 등을 통해서 찾아내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500명이면 저 전체 방문자의 절반 가까이 되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태원 클럽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예. 우리가 황금 연휴인 5월 2일 기준으로 했을 때 2주가 되는 것이 이번 주까지, 이번 주말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까지의 분수령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고요. 예. 특히나 지금 2,500여 명이 어디서 어떤 상태로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빠르게 찾아서 검사를 예. 해야 되겠지만 예. 바라건대 이분들이 이태원에 방문했다 그러면 최소한의 사흘 동안 하지 말고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바라봅니다. 예. 자, 이태원 클럽발 지금 확진자 숫자가 오늘 현재 기준으로요 153명이 됐답니다. 이제 150명대를 넘어섰네요. 예, 지난 7일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오늘 15일이니까 거의 열흘도 안 됐는데 벌써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15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이것도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그래픽 좀 넘겨주세요. 어제 저희가 이 신 교수와 함께 이 부분을 짚었잖아요. 그 홍대 주점에서 왜 확진자가 여러 명 나왔다. 이제 그래서 이태원과 상관이 없는 홍대 주점발 이 또 뭐 코로나가 번지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홍대 주점의 확진자들도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된 사람하고의 이게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지난 4일 서울 관악구 소재 코인 노래방을 방문을 했어요. 20대 남성이 지난 7일에. 근데 이 노래방에서 이태원 클럽을 갔다가 확진된 사람을 이 20대 남성이 접촉을 한 거예요. 이 노래방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20대 남성이 본인의 이제 일행들과 홍대 주점에서 술 한잔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20대 남성을 포함해서 같이 그 자리를 한 4명까지 지금 다 확진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 교수 이것도 참 의미심장하네요. 이 부분도. 그렇죠. 예. 지금 이태원 클럽발 그리고 홍대 주점발 이 사태가 역학적 연결고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긴 한데요. 지금으로서는 있을 수 있다. 예. 다만 지금 이태원 클럽에서도 여러 가지 감염원의 오리진이 여러 사람이 산발적일 수 있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 만큼 이런 홍대 주점에서의 그런 발생들도 이런 연결고리도 있지만 또 다른 또 산발적인 발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조사랑 방역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좀 전 그래픽 다시 한번 좀 줄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태원, 그러니까 저 홍대 주점에서 확진된 사람들이 이태원 클럽의 확진자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이태원 클럽발 지금 3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보세요. 이태원 클럽 갔다가 확진된 사람이 저 지난 7일 날 저 20대 남성 노래방에서 감염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이제 2차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저 감염이 된 20대 남성이 동료들과 홍대에서 술 한잔하면서 그 일행들 4명을 또 감염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3차 감염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신 교수?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조용한 전파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바이러스에 노출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예. 또 그것들이 밀접 접촉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지금 상황에서의 이런 사회활동, 불필요한 사회활동은 자제해야 되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 기자, 우리 얼마 전에 왜 이태원 클럽 갔다가 직업 속여가지고 학원 강사하면서 무직이라고 해갖고 지금 많은 분들이 검사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약간 반대의 케이스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두가 이제 이태원 클럽의 간사실을 좀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아들이 그 클럽에 다녀온 게 맞다라고 솔직하고 빠르게 신고했기 때문에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나서서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천이 더 큰 위험에 처할 뻔했었어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 중에 한 분이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분도 마찬가지로 무증상이었어요. 이 어머니 전화가 온 겁니다. 우리 아들이 내가 알기로는 이태원을 갔는데 거기를 한번 조사해 주세요. 어머니는 서울 구로구에 살고 계신데 전화를 병원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1세 남성 A씨가요. 지난 4일에 이태원에 주점을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가 봤을 때 좀 위험해 보인 거예요. 아들이 이태원 주점에 다녀왔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병원에 알렸고요. 지난 9일에 결국에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어머니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좀 다 살펴봤더니 입원 환자라든지 의료진,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확진자는 없었다는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근데 신 교수 이게요. 저 어머니 정말 칭찬해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저 어머니의 아들이 증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증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머니가 8일 날 그 아들은 이제 증상이 없었을 테고, 근데 우리 아들 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우리 아들 저 이태원 갔다고 하니까 한번 검사해 보세요. 해갖고 검사가 진행됐고, 그래서 그 다음날 확진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병원 내에는 감염자가 없다는 건데, 보세요. 저 어머니가 만약에 저 신고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는 무증상이었고, 그럼 그 사이에 병원 내에 전파가 됐을 것이고, 모범 케이스네요. 그렇죠. 예. 지금 예. 상황에서는 최선의 대응을 한 모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실제로 저 어머니의 심정은 우리 아들의 그런 코로나의 안위도 걱정을 했지만 그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의 모든 집단을 아마 고려해서 그렇게 제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예. 면에서는 더 이런 모범 사례들에 대해서는 더 칭찬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 병원 같은 경우는 신 교수 이게 감염이 한번 거기 누군가 감염이 되면은 그 입원 환자들이나 가뜩이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 대남 청도병원 그러니까요. 예전의 사례를 보면 예. 그런 정신병원에서의 입원에서는 생활을 또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밀접 접촉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보이고요. 예. 지금 뭐 1차 모두 음성으로 나왔겠지만 이제 2주간의 그런 자가 격리나 모니터링이 계속 진행이 되는 만큼 예. 앞으로 이 병원에서의 더 확산은 그래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다라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까도 우리 그 방역 당국에서는 이게 뭐 이태원 클럽발이나 이런 걸로 지금 막 확산되고 있는데 이번 주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이번 주말이면 이제 내일 토요일, 일요일. 요때 이거 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신 교수? 우리 좀 거리 두고 계속 하고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런 예. 것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필요할 예.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나 주말에 사회적 그 활동에 대한 자제도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황금 연휴 이후에 2주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루 신규 확진자가 그래도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예. 폭발적으로 늘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이 추세가 꺾일 것이냐가 아마 이번 주말에 추이를 보면 조금 더 나올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예.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등교 개학이 지속적으로 강행이 될 것이냐가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저 그래픽 빠졌네요. 예,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코로나가 영원히 그냥 안 없어지는 그냥 하나의 병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왜 발생하는 그냥 병처럼 자리 잡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내놓았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번 주말 고비라고 하니까 다들 이 방역에 좀 느슨해지기 쉬운데 좀 신경들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